대미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선방했다, 아니다 말들이 많습니다.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협상을 잘 한 건지, 앞으로 우리 국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신 기자, 일본, EU, 우리 모두 15%긴 한데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? 좀 다른 게 있나요? 네, 일본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우리나라와 EU가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죠. 일본은 쌀 같은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, 우리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농산물 추가 개방을 하는 게 맞는지, 요구받은 게 맞는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. EU는 항공기나 반도체 같은 주요 전략 품목에 상호 무관세를 이끌어냈고, 미국산 에너지 7,50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기존 공급처인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됐습니다.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율이 좀 아쉽다,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는 한미 FTA 덕분에 미국의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해 왔죠. 일본과 EU는 2.5%의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가 그만큼의 이득을 보고 있었던 건데, 이번에 똑같이 15%로 맞춰지면서 그 이득이 사라진 겁니다. 우리는 한국과 미국 간의 FTA로 무관세였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율의 관세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까? 한미 FTA 협정문 23.2조를 보면은 안보 이익을 위해서 협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. 트럼프 정부의 논리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안보 위기라서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건데요. 우리로서는 FTA 파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FTA 협정이 엄연히 살아있고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민주당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올 수도 있는데, 한미 FTA라는 자체의 이 틀이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협상 틀이 없는. 미국산 에너지를 1,000억 달러 구입하기로 했잖아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? 이 1,000억 달러가 4년 동안 구매하는 물량인데요. 작년에 미국산 에너지의 수입액이 총 232억 달러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1년에 18억 달러어치만 더 사면 된다고 합니다. 또 중동국들에서 900만 톤가량의 LNG를 공급받는 장기 계약이 작년에 종료된 상태라 이 물량을 미국산으로 돌리면 된다는 계산도 있다고 합니다. 다만 중동산에 비해서 미국산이 생산과 운송 단가가 보시는 것처럼 비싸서 우리 정부가 세부 협상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배가 커서 퍼나마 운하를 거치지 못하고 중남미를 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물류비도 더 비싸게 되거든요. 국내에 고입 단가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. 이제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? 아니면 더 논의할 게 있는 겁니까? 대미 투자 3,500억 달러 중에 1,500달러는 조선업에 쓰기로 했는데, 나머지 2,000억 달러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미국이 망 이용료 폐지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처럼 이런 디지털 장벽 철폐를 추가로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고요. 방위비 증액, 또 주한미군 역할 확대처럼 안보 분야에서 청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. 네,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상당한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세부 사항을 논의하다 보면 더 어려움에 직면하지도 않나 싶으니까 바짝 긴장해야겠습니다. 신 기자, 잘 들었습니다.